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소유 부지 5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서 행정타운도 포함됐는데 성서 지역에서는 민간에 매각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성서 행정타운 부지를 지역 발전의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성서 행정타운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경제과학원이라든지 우리 대구 성서공단을 넘어서 대구 전체 경제산업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저는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성서 행정타운 부지는 1990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성서 행정타운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전략적 고민과 또 나름의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지역에 좀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간 이전 같은 거, 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행 본점 유치라든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매각을 위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면서도 정치권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이 부지가 지금 방치된 지가 17년째거든요. 그럼 대구시나 달서구청이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이 행정타운 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데 이게 선거철만 되면은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왔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거든요. 성서 행정타운은 달서구 분구를 염두에 두고 확보한 부지지만 인구 감소로 현재 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도시철도 환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서 행정타운 부지의 개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부산이나 경기도와 같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전세 피해 지원센터조차 운영하지 않아 서민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탁 사기 피해가 발생한 북구 침산동 다세대 주택.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하는 바람에 17가구 39명의 세입자들이 15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이고 강제 퇴거될 처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공포 후 7월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도 159가구가 무더기 신탁 사기로 확인되는 등 신탁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례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나 공매 유예, 우선 매수권, LH 매입 임대와 같은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신탁 사기는 채권자가 경공매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명도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내쫓은 뒤 경공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악랄한 기업이 특별법에 조그마한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으로 피해자를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이런 요건들도
반드시 완화를 시켜야 되고요. 쓸 수도 없는 까다로운 대출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도 확대돼야 하지만 대구의 경우 부산, 경기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피해자들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조차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찾는 곳이 변호사, 법무사이기 전에 대구시가 지원하는 피해 지원 센터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엄연한 사기 범죄 피해자들인데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종을 울리기에 앞서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도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각 지역마다 추진되고 있는 SOC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지자체들 간 갈등 속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지하철 교통망 이야기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5호선 연장 노선 갈등인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까지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호선 연장 검단 김포 노선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가 인천 없이 5호선 업무 협약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는 5호선 김포 연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방화 차량 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폐장을 인수합병과 폐업 유도로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5호선 연장이 곧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 패싱 업무 협약에 대해서 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건폐장이 김포로 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인천 서구와 인접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업무 협약에서까지 인천시를 배제한 것을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두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이후 5호선 연장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 검단 신도시 내 한 개 역을 경유해 한강 신도시로 오는 노선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내 3개 역을 경유해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노선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경유 정거장이 많은 인천 노선안을 거부하고 있고 인천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두 지자체 간 합의를 기대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진전이 없자 결국 직권 중재를 예고했습니다. 대광위가 직접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두 지자체 노선안 중 경제성과 발전 가능성이 유리한 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GTX-B 서부권 광역철도의 예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의 그 경제성 문제까지도 지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대광위는 지역 행정과 정치권, 주민단체 간 갈등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직권 중재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 안을 선택했을 때 상대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5호선 연장 사업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광위는 결국 연말까지 지자체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보겠다며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광위는 더 자세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도 새로 발주했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에 기대가 큰 인천 검단과 김포 주민들은 수년간 희망 고문에 지역 간 갈등에 지쳤고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은 이미 무산될 수 있다는 걱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을 넘게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인데요. 사업 지연은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유승한 기자입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권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래는 거의 뭐 전멸이죠. 거래 뭐 1년에 뭐 통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된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이번에는 충청권 소식입니다. 먼저 충남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SOC 사업인 철도 관련 공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높습니다. 송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내륙 철도를 건설해서 삽교와 대전을 잇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를 만들어 낙후된 동서 간 교통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 그중에서도 철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대전과 예산 삽교를 잇는 충청 내륙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연장 등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지난 정부에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3개 시군 협력체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는 요원합니다. 충청 내륙철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 지역의 횡단 철도와 대전과 충남을 연결할 수 있는 충청권 산업철도 계획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공짜 공약입니다. 여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GTX C노선 연장은 아직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광역교통 간담회를 통해 천안아산 노선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기간 단축을 위해선 추가 연장 구간에 대한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천안은 약 1,497억 원, 아산은 1,1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많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뭐 어렵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검토해 주신다면은.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은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TX C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과 성안종축장 부지의 국가산단 지정 등 대선 공약을 잇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충남도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정부. 충남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볼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북의 경우도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수두룩한데요.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아 또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SOC 수건 사업이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서울 세종 구간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힘겹게 관철시킨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비 375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려야 하는 사업은 70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지역 현안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회 설득과 함께 정부 부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초광역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 유치의 문제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광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자체 SOC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7조 1,4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돼 1,383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좀 이게 급격하게 지방 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팍팍한 지자체 살림에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과 토지, 지방세, 건강보험 등 71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관공서 창구 방문에 비해 50% 저렴합니다.
달성군은 리모델링으로 화원읍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예보되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서고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설과 한파 등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 대구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육사 시인의 대구에서의 삶과 민족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육사 기념관이 중구 남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16일 개관한 이육사 기념관은 공동주택 사업 부지에 편입돼 철거될 위기에 처한 이육사 선생의 남산동 고택 인근에 주택조합과 시공사 측에서 기념관을 건립한 겁니다. 기념관은 이육사의 시간을 읽다, 이육사의 발자취, 이육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의 전시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대구문학관과 이육사의 고향인 안동 이육사 문학관의 협업으로 콘텐츠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이곡일동이 환경정화 집중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공유하고 가을철 낙엽 쓰레기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서구 지역 6개 초등학교 학생 25명으로 구성된 행복봉사단이 지역 경로당을 찾아 목도리와 장갑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다과를 나누며 어르신의 말벗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자원 분야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사업 참여 농가의 소감 발표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대구의료원이 군위군에 있는 한 요양원을 찾아 입소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흉부 X선 촬영을 시작으로 신체 계측, 시력과 청력 검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곧 절기상으로 소설이 다가오는 등 겨울이 조금씩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